안녕하세요, 원장님. 우리 티네이저 친구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어떤 우리 영상으로 우리 영주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사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이 어떤 위기 속, 그 다음에 폭염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청정 자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또 공부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경연수원에서 뭘 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환경연수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은 우리 도립고원 1호인 거무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1983년도 이 도민들에게 자연과 환경을 교육시키는 사회교육기관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1년 연간 한 3만 5천 명 정도 많은 어떤 도민들에게 환경과 자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청소년들이 한 50% 이상 연수원을 찾고 있는 실정인데 주로 이 환경에 대한 그 공부를 교양적인 공부하고 요즘 특히 환경 일자리와 관계된 이런 어떤 전문적인 교육도 하는 그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 상당히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발전해야 될 그런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우리 환경 분야나 이슈는 어떤 것이에요? 말씀하신 그 문제들이 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지만 특히 저는 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요새는 기후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체감하겠지만 금년도 이 5월달부터 장마가 길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열대 지방에서 나타나는 스콜이라고 갑자기 햇빛이 있다가 소나기 내리고 이런 것들은 전혀 체험 못한 그런 어떤 이상 기후의 현상이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서유럽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집값 차가 막 떠내려가는 이런 어떤 그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 위기, 기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 분야에 상당히 어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제가 옛날부터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관심 분야가 환경 호르몬입니다. 네. 이게 어쩌면 우리가 만든 음식, 먹거리, 어떤 우리 인스턴트 식품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도 제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제 올바른 환경 인식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 청소년을 포함해서 전 국민들은 다양한 환경 교육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1톤의 지식보다는 1g의 실천이 필요하다 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가 지금 잘 안 주어져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보면 이 인지적인 기능 알고 그 다음에 체험이라든가 경험을 통해서 어떤 태도적인 이런 어떤 걸 가기 위한 전 단계 기능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중간 단계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정말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것들이 부족한데 특히 청소년들도 다 하고 있어요. 전기는 아껴야 된다, 물도 아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 미래의 어떤 이 지구 환경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어른들의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청소년 이들이 살아가야 될 걸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성인들의 마음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같이 동참해서 환경 보존이라든가 살리는데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 문제도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세계 어른들은 못 믿겠다. 우리가 지키겠다. 라는 어떤 그 모임도 결성되고 했을 때 아마 그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교육도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환경연수원을 운영하는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환경연수원에 오랫동안 근무했거든요. 한 35년 평생을 이렇게 환경교육기관에 근무를 했었는데 뭐 다양한 에피소드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 교육생들이 83년부터 1983년부터 작년까지 약 80만 명 가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도민들 한 30%가 연수원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쪽에 연수원을 갔다 하루에 한 번씩 순찰하는데 주부들 세 분이 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혹시 원장님 아니시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제가 이 자료라든가 이 얘기를 들어서 한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세 아주머니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애들이 초등학교 때 연수원에 교육을 받고 지금 한 사람은 뭐 PD가 돼 있고 유명한 방송국에 한 사람은 이 법조계에 있고 한 사람은 행정고시래 가지고 그 지금 고급 어떤 관료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 이구동성으로 어릴 때 환경연수원에서 체험하고 공부했던 것이 정말 기억에 남고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책임자로서 야, 이 참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릴 때 조기 교육이 청소년기에 그 다음에 또 거기 있으면서 어차피 내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런 교육을 했다는 데 상당히 어떤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엄청 보람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경험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가장 아쉽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꼭 권하고 싶은 게 있다면 좋은 책을 꼭 많이 읽어라. 지금도 좋은 책을 뭐 고전도 좋고 어떤 선택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라. 왜냐면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사람들이 어떤 평생 경험한 걸 갖다가 우리 몇 시간 며칠 만에 그걸 답습할 수 있거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다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이 좋은 책들이 미래를 갖다가 살아가고 선택하는데 중요한 어떤 결정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도 항상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꿈을 가지되 큰 꿈을 좀 가져라. 그 꿈이 설사 꼭 100%다 달성되지 않더라도 그 꿈에 가까이 가면 큰 그 작은 꿈이라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계적인 뭐 우리 공부하는 학교 가면 뭐 하버드 대학을 가는데 그들이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끼리 이야기 중에서 이런 얘기 있다가요. 밤에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운명 가는 걸 갖다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좋은 책을 만나고 롤 모델을 만나는 데 따라서 선택될 뿐이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오전하고 좋은 책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을 제시하고 선택하는데 큰 어떤 작용을 하고 또 청소년들이 가져야 될 것 중에서 지금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막 오염이 되고 하니까 이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체력 이런 것들도 그 미래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어떤 청소년기의 하나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아까 환경 호르몬 얘기 나왔는데 특히 그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그 어떤 환경의 어떤 몸을 망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식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도 좀 자기 공부를 해가지고 선택해서 아마 그런 어떤 체력을 길러가는 거 이것도 중요한 어떤 하나의 청소년기 가져야 되는 중요한 과정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